저기가 이제 예술디자인대학교. 야, 건물이 좀 깨끗해 보이는데요? 저게 되게 최근에 지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7층이거든요. 네. 근데 한 층마다 한 과가 써요. 예를 들면 7개 과가 있는데 네. 뭐 3층에는 뭐 시각디자인과, 네. 4층은 산업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이 건물은 뭐예요? 이게 아까 말한 전자정보대학이에요. 근데 확실히 공대 건물이 낡았네요.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최신식 부엌. 네.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요. 어떤 점에서 부러워요? 얘들 건물도 깔끔하고 네. 그냥 되게 자부심이 넘칠 것 같아요. 저 건물에서 아. 공부하고 있으면은. 저는 공대생인데 네. 공대생이 등록금 제일 많이 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얼마네요? 저희가 430 정도 냅니다. 430. 한 학기에. 많이 내네요. 다른 이제 사립대에 비해서 싸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비싼 건 맞죠.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430만 원? 그래서 장학금을 좀 받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장학금 많이 타세요, 주로? 이번 학기는 장학금을 거의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장학금을 받았어요? 소득분위로도 장학금을 받았고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외부 장학들도 신청을 해서 좀 받긴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야, 꼭 신축 아파트 살 필요 있어? 네. 신축 아파트 꼭 필수는 아니야 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또 그냥 오래된 건물 그냥 다니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 심리상 이렇게 깔끔한 건물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 나도 저기서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돈 내는데 네. 왜 나는 신축에 못 살지? 막 그런 느낌. 그러게요. 저희가 그때 아까 들어갔던 집이 네. 2019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인데 네. 저는 그 커뮤니티 시설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요? 안에 수영장이 있고 네. 스포츠 센터 네. 이런 거 다 있고 헬스장, 네. 독서실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 밖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단지 내에서 나올 그 필요가 안에서. 없죠. 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로 네. 이사 가기 전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는 거를 전혀 알지도 못했었죠. 못했죠. 커뮤니티 하면은 저는 그냥 공원 네. 아니면 놀이터 네.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놀랬던 것 같아요. 제일 그때. 놀랬던 게 뭐예요? 신축 제일 아파트에 놀랬던 대해서. 거요? 네. 수영장이요. 저도 예전에 친구 집 갔는데 네,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야, 수영장이 있어? 저 이랬거든요, 진짜. 네. 아무래도 네. 제가 대학을 갔을 때도 부모님은 여기 있는 걸 확실히 선호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되게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가면은 너무 힘들게 살 거라는 거를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모님은 꼭 경희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김해 쪽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 부산이나 네. 아니면 대구나 이런 데서 학교를 다녀라 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떠나고 싶었으니까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왜 떠나고 싶었어요? 그 동네가 좀 지겹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가보고 싶었어요. 20살이 되고 그때는 아. 그런 약간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해 살다가 이 영통으로 왔어요. 네. 딱 처음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영통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는데 네. 확실히 서울에 대한 감각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이런 데가 다 있지 이런 느낌? 아, 서울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죠. 와. 서울 올라온 적이 몇 번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딱 내리면은 네. 바로 앞에 그 서울스퀘어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내리면은 거기 막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맞아요. 영상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거 보면서도 와 저런 게 있다고? 세상에? 이런 느낌? 아, 진짜 문화 충격이었겠다. 네,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졸업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니까 이제 3학기 남았죠. 가장 고민이 뭐예요? 요즘 대학생으로서? 가장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이죠. 취업. 네, 이거는 4학년 제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답을.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이면은 4학년 정도 되면은 아 이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이 길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배들도 네,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가고 싶은 기업이요? 네. 어느 기업을 딱 특정해서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취업 말고 또 고민이 또 있으세요? 요즘에 약간 네. 코로나라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학생회 하는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학교에 뭔가 전통이 끊기는 것 같다. 학교의 전통. 예를 들면은 MT라든가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화들이 다 지금 끊기는 것 같다. 지금 MT 아예 못하죠. 아예 못하죠. 지금이 코로나 2년 차잖아요. 그쵸. 지금 1학년이랑 2학년이 다 코로나를 겪었어요. 네. 근데 내년까지 이게 가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코로나를 겪어요. 그쵸. 그러면은
MT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쵸. 아예 없어지는 거죠. 왜냐 또 4학년들은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끊기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MT, OT 다 가긴 갔는데 뭐하러 가나 전 재미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또 막상 그런 문화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렇죠.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유대감이 많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친구들과 친구들 간의 유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보통은 선배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근데 이 20학번이나 21학번 애들이 선배가 없어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선배를 그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다 자기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후배들을 만나본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거의 못 만나죠. 네, 온라인으로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네.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학교라는 이 캠퍼스라는 것 자체가 참 약간 뭔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저도 저번 학기 학교를 다녔지만은 막상 학교 온 적이 도서관 그냥 가끔 공부하러 가는 거 빼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자취를 그러면 여기 경희대생들이 많이 한댔잖아요. 네. 월세로 많이 살아요? 통 월세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전세 매물이 없어요. 왜요? 제가 그때 1월에 올라와서 찾았었는데 네. 월세가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네. 전세가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찾는 사람 많이 있는 편이에요?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전세로 들어간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들어간 사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전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일단 저는 네. 제가 전세로 들어간 이유는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라서 네.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냥 김해에서 학교 다녀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일단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5만 원이 네.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아니요. 관리비는 한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선이에요. 그럼 한 달에 주거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 보통 한 달에 주거비로만 40에서 50, 6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 60만 원까지? 있으니까. 주로 그걸 누가 내줘요? 본인들이 내요? 보통은 다 부모님이 내주시죠.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알아보게 된 게 전세였어요. 학생인데 전세가 돼요? 학생인데 전세가 청년 전월세 맞춤형 대출하니까 네. 무소득자가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출가 그래서 얼마까지 했어요? 지금 제 집이 4천만 원인데 전세 4천? 네. 반지하예요? 아니에요. 3층이에요. 그렇게 싸요? 네. 네. 4천만 원인데 네. 이제 저는 3,600을 다 대출 받고 왔습니다. 3,600 대출 받으니까 이자 얼마 나왔어요? 이자가 6만 원이 안 나와요.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안 돼요. 한 5만 8천 원 선에서 끊겨요 보통. 그리고 관리비는 4만 원을 내니까 네.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9만 원, 9만 8천 원에서 그 정도로 나오죠. 그렇게 싸게 나와요? 네. 그럼 그 4천만 원짜리 집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집을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 아웃라이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웃라이어? 왜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일반적인 표본은 아니다. 네. 난 정말 운 좋게 이 집을 찾았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학교가 되게 썰렁하잖아요. 요즘에는 평일에도 약간 이것보다 사람이 좀 더 있을 뿐이지 썰렁한 거는 되게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주말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진짜 그래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학교 다녔을 때는 네. 그 아까 우정원에서 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줄이 네. 한 100명 가까이 넘었어요. 100명이요? 네, 요즘에는 그냥 가면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제가 방 구했을 때 1월 달에 네. 매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다 전세로 일단 전세나 월세로 다 들어와서 살고는 있어요. 그쵸. 근데 학교는 썰렁해. 말이 안 된다. 네, 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한데 네. 뭐 별다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학교에서 시험은 어떻게 봐요? 중간 기말은? 시험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줌을 설치해 놓고 네.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비치게 줌을 네. 설치해 놓고 시험을 봐요. 왜 그걸 이렇게 비치게 나요 스마트폰이? 컴퓨터 모니터가 비춰야지 네. 컨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컨닝하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컨닝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런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냥 아예 시험을 오픈북으로 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오픈북으로? 네. 그럼 점수 맞기 더 쉽지 않나요? 아니요, 왜요? 진짜 어려워요. 오픈북은. 오픈북을 쳤다는 게 네. 교수님이 너희를 다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평균을 낼 수 있다는 자신. 와.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까다로워요. 아 근데 찾으면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지문이나 이런 거. 단순히 찾는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내가 어?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용을. 논리적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